저는 이 말하기 훈련을 만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어올 때, 또 뭔가 말이 필요해질 때 비로소 제 머릿속을 뒤적거려서 할 말을 찾죠. 그런데 이처럼 누군지도 모를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려 100일 동안 이야기를 하려면 아무래도 바닥까지 박박 긁어서 꺼내놓고 정리를 좀 해봐야 하거든요. 다 꺼내놨다 싶으면 또 뭐가 있고, 이제 탈탈 다 털었나 싶으면 또 뭔가 툭 떨어지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저 이야기 같고 저 이야기가 이 이야기 같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 결국 모든 이야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모든 인류의 이야기는 하나의 끈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끊어진 이야기도 없고 단절된 이야기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볼 뿐인 거죠. 이건 거의 해석의 오류인 셈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말하기 훈련도 막바지를 향해 갑니다. 오늘이 지나면 딱 3일이 남네요. 마지막 작심3일의 날이 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려 33번의 작심3일을 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렇게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 헤집어서 다시 정렬을 시켜봅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지? 이 이야기가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아무도 듣지 않는 게 아닐까 싶은 거죠. 물론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가 필요하니까, 또 도움이 되니까, 아니면 재미있으니까 들으시겠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공인시대나 공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 같은 건 단지 우리끼리만 듣고 알았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향해 널리 퍼지게 할 스피커가 필요하죠.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참 이 하늘의 안배가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놀라운 자연의 안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면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 앞으로 보내줍니다. 부모를 주고요, 환경을 줍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생존도 하고 필요한 이야기도 듣죠. 나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는 나에게 없어요. 내 앞에 사람들이 나에게 모이를 물어다 주는 어미새처럼 필요한 정보들을 다 물어다 줍니다. 이야기만 그럴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도 그렇습니다. 돈은요, 여러분들의 앞에 사람들에게 줘놨어요. 그렇게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럼 나에게 들어온 이 정보들과 지식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으냐? 그럼 저만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정보들이 들어오면 일단은 받아둡니다. 물론 그동안 받아둔 것들이 있어서 어떤 정보들은 쉽게 라벨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정보들은 정말 생소해서 이 라벨링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죠. 이 라벨링이 무슨 말이냐고요? 일종의 이름표입니다. 이건 어느 분야의 것, 저건 그 분야에서도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 하는 식으로 이 정보들의 꼬리표를 달아두는 거죠. 도서관이 이 라벨링의 끝판왕이죠. 수백만 권의 책이 어느 분야의 책이고 어느 시대의 책이고 하는 식으로 다 라벨링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쉽게 찾아서 대여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 라벨링의 끝판왕은 사실 AI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0. 몇 초 만에 정보를 찾아줄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저 역시 제 나름의 라벨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뭔가 거리가 생기면 마치 드레스룸에서 옷을 골라 입는 것처럼 이 방에 있는 것과 저 방에 있는 것을 꺼내서 매칭을 시키죠. 그리고 저의 정보에는요, 해서는 안 되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란 꼬리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호위반이나 과속 이런 거는 때에 따라서 언제든 할 수 있죠. 저에게는 사실 살인도 필요하다면, 그리고 환경만 받쳐준다면 할 수 있는 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 저를 전쟁통에 놓아두면 저는 살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스스로 죽는 일조차 언제든이란 분류 속에 들어있죠. 그렇다면 불륜? 그것도 가능합니다. 왜 안 된다는 건지 저에게는 타당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조건과 환경이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수만 가지, 5만 가지 일들이 다 벌어지죠. 이미 벌어진 일들을 가지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딱지를 붙여봐야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환경이 되면 그런 일들은 또 벌어질 테니까요.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그러니 제발 그 가족끼리 어떻게 그러니,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같은 그 입 빨린 소리는 제발 좀 던져버리시길 빕니다. 그런 말들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아무튼 간에 이것이 제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보관하고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요, 대상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은 들어줄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대상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인간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환경 속에서 항상 상대성으로 작동을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재미있죠? 더 웃긴 건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게 만들어 뒀다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밥이라도 한 그릇 먹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지는지. 우선 쌀을 생산하는 농부가 마음을 내서 농사를 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수확한 곡식을 유통시켜주는 그 시스템과 거기에 종사하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이 없다면 현대에서는 밥 한 그릇을 먹을 수가 없어요. 더 웃긴 건 그런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수많은 기계들과 사회 기반 시설들까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동차에서부터 연료를 생산하는 것과 도로망에 이르기까지 밥 한 그릇 먹는데 정말 온 우주가 동참을 합니다. 우리가 생존을 하려면 정말이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오차없이 처리해 줄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기적이고 욕심이 끝이 없다는 이 인간들이 만든 세상의 시스템이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게 만들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어느 누구 하나 없어도 그만인 게 없어요. 다 필요해요. 다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만 내가 불편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요,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려면 똑같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자연인이다라거나 나는 혼자 산다 같은 프로그램을 아예 인정하지 않아요. 턱도 없는 소리들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산속에 처박혀 산다고 해도요, 가서 보면은 문명의 이기들을 다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결코 혼자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혼자 산다고 했는데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의 오류인 셈이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특히나 지금처럼 21세기가 공인의 시대라고 천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미래를 읽고 공부를 하던 분들이에요. 문제는 이런 양반들은 대부분 아직까지 세상에 쓰여본 적이 없어요. 세상과 타협을 하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거지예요. 그저 깨끗하게 자신을 갈고 닦아놨죠. 이런 양반들이 아무리 세상의 소리를 쳐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 세상에 이름이 나고 유명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하는 사람들은 현재 21세기에 대한 해법이 없습니다. 왜? 지켜야 하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자신들을 다 써먹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마르고 닳았죠. 그러는 바람에 새로운 걸 받아두지 못해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몰라서 그러지 다들 지금 미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지표나 데이터를 보면 세상이 망해가고 있다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 해법이 없으니까요.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 아다리를 쳐서 만들어둔 이 자연의 안배가 참 놀랍다는 거죠. 한쪽은 해법을 가지고 있지만 돈도 백도 없게 만들어 두고요. 다른 한쪽은 세상의 모든 걸 다 거머쥐고 있게 만들어 놓고 정작 문제 해결 능력은 딱 없애놓은 거죠. 이 양쪽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서 힘을 모으기만 하면 인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로 진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평화의 세상이 될 거고요. 지금 우리 인류는 그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들은 서로에게 져놨죠. 그 열쇠의 이름이 바로 존중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기만 하면 그 문은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웃겨요. 서로가 서로를 무시해요. 권력자들은 거지라고 무시를 하죠. 그리고 거지들은 아유 저 힘만 센 돼지 새끼들이라고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소 닭 쳐다보듯이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인류는 그 문턱에 서서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새 시대로 들어가는 문을 찾지 못하는 거죠. 서로 자기 말만 따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귀를 만들어 놓지 못한 거죠. 엄밀하게 말해서 사실 둘 다 실력 부족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개인 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패거리 문화도 똑같죠. 원리는 하나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양 정당을 한번 보시죠. 가만히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하는 말이 비슷해요. 내놓는 정책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그걸 내가 해야 한다는 것만 다르죠. 네가 하면 틀렸고 내가 하면 옳고 말이죠. 이건 기업도 비슷하고 신앙단체도 비슷합니다.
전부 다 내가 해야 옳아요. 남이 하는 건 다 틀렸죠. 이걸 개인으로 가져가고 내려오면 다를까요? 그 누구도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동맥경화에 걸린 지 오래입니다. 이쯤 되면 언제 뇌경색이나 뇌일혈이 터져서 중풍이 오게 될지 모르는 지경이죠. 그리고 이거는 확장시켜보면 이 지구별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결국 그 해법은 저희 인생학교의 듣기 말하기 훈련입니다. 일단은 듣는 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상대를 이해시킬 실력을 기르고, 그쵸? 이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 공멸입니다. 그리고 그 문턱의 열쇠는 결국 존중인 거죠. 일단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건 내 앞에 상대들에게 줘놨다니까요. 우린 그 누구라도 존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21세기를 살아가는 기본값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